일본의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타다시 시마다는 희귀하고 특별한 새를 찾아 세계를 여행해왔다. 그는 북극에서 가장 아름답고 숙련된 사냥꾼인 올빼미를 찾아 노르웨이에 왔다. 지금은 여름이라 산과 초원에 햇빛이 내리쬐는다. 산꼭대기 호수의 얼음이 녹아 강의 유량도 늘었다. 해가 지지 않는 몇 달 동안 올빼미들은 낮에도 사냥을 할 것이다. 긴꼬리 올빼미가 숲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잇감을 낚아채는 모습은 장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올빼미과인 수리부엉이는 이곳에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무사히 성숙기에 이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권에 위치하지만 서부야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지 않는다. 노르웨이 서부해안 근처를 지나가는 멕시코 만류 덕분에 혹독한 기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 난류는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노르웨이는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나 높다. 이 정도로 북극권에 가깝다면 보통은 척박한 툰드라 지대이겠지만 이곳은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다. 노르웨이의 37%는 나무로 뒤덮여 있다.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타다시 시마다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60km나 펼쳐진 숲으로 향하고 있다. 何しろね、広大な感じがしますね。緑の上に白い山がバーッとこうあるっていうのがね、これがやっぱり北極圏だな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타다시에게 노르웨이는 매혹의 대상이다. 단순히 장엄한 풍경 때문만은 아니다. 여름이면 많은 수의 쥐와 들쥐, 레밍이 새들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올빼미들의 안식처이다. 열한 종의 올빼미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는다. 타다시가 노르웨이에 오고 싶어 한 것도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6종만 새끼를 낳는다. 타다시는 올빼미들이 여름에 새끼를 키울 동안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 한다. 한여름의 이곳은 자정에도 해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야행성인 올빼미들을 촬영할 수 있다. 그는 가장 작은 숲 올빼미 중 하나인 북방올빼미를 촬영하기 위해 소나무와 자작나무 사이에 은신처를 지었다. 이 비밀스러운 올빼미는 버려진 까막딱따구리의 구멍에만 둥지를 짓고 먹이를 구하기 쉬울 때에 맞춰 새끼를 낳는다. 지금은 한밤중이다. 포식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어둡지 않지만 설추리들이 먹이를 찾아 모습을 드러낸다. 올빼미는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사냥을 하는데
사냥감인 들쥐와 작은 설치류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다. 올빼미는 나뭇가지에 앉아 사냥감을 지켜볼 수 있는 울창한 숲에서 사냥하기를 선호한다. 공격을 개시하기까지 겨우 1분 정도가 소요된다. 사냥감의 목이나 머리 뒤쪽을 물어서 죽인다. 북방올빼미 같은 숲올빼미들과 달리 초원의 올빼미들은 종종 낮에 활동한다. 쇠부엉이는 겨울이면 일본과 유럽으로 이주하지만 4월이 되면 번식을 위해 노르웨이로 돌아온다. 이들은 설치류를 찾아 초원을 낮게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찾으면 바로 달려든다. 쇠부엉이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 청각과 시각을 이용한다. 타다시는 가장 특별한 올빼미를 촬영하러 가는 중인데 바로 외모가 매와 흡사한 긴꼬리 올빼미다. 주로 자작나무 숲에 둥지를 짓는다. 타다시는 긴꼬리 올빼미 둥지를 찾는 걸 도와줄 현장 연구자를 만나기로 했다. 북방 올빼미와 달리 긴꼬리 올빼미는 울창한 침엽수림을 피해 자작나무나 사시나무 숲의 빈터를 찾는다. 우선 둥지의 주인을 찾으면 그가 둥지까지 안내해 줄 것이다. 긴꼬리 올빼미는 종종 딱따구리의 구멍에 둥지를 지으며 까마귀와 다른 맹금의 오래된 둥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타다시는 오래된 나무그루터기에서 구멍을 발견했다. いや、こういうところもやるんですよね。データで見ると。ほらほら、こうスポットになってるでしょ。ほら、へこんでるでしょ。こういうところも巣にす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オナガフクロウはね。うん、さっき向こうから見た時におっと思ったんだけど、まあね、なかなかこっちの注文通りにはいかないってことだね。惜しいな。타다시는 자작나무 숲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둥지는커녕 긴꼬리 올빼미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포기하려는 순간 기회가 왔다. 어느 날 저녁, 타다시가 숲에서 돌아가던 길에 긴꼬리 올빼미가 눈앞을 지나갔다. 즉시 차를 세우고 올빼미를 쫓기 시작한다. 近いぞ。泣いてる泣いてる。近いぞ。いたいたいた。 새소리가 들린다. 가까운 곳에 있다. 마침내 타다시는 긴꼬리 올빼미를 발견했다. 折れてると思う。あんまり高くないと思う。 날개 끝이 뾰족해서
올빼미라기보다는 매처럼 보인다. 나뭇가지에 앉을 때도 매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고 꼬리를 든다. 수컷은 암컷보다 한 달 전에 도착해서 소리를 내고 나무 위를 날아다니면서 영역을 구축한다. 쇠부엉이 같은 초원의 올빼미들과 달리 대부분의 숲올빼미들은 야행성이다. 하지만 긴꼬리 올빼미는 독특하게도 낮에 활동한다. 여름이면 24시간 활동하는 들쥐 같은 작은 설치류를 사냥한다. 좀綺麗な袋だね。黒い線があってね、白くて。もういや、それ初めてですよ。初めて来たんですからね。ここ来なきゃ見らんないんだから。いや、感動しました。 올빼미는 먹이를 구하기 쉬워야만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날씨를 포함한 많은 요소들과 먹잇감이 되는 들쥐가 개체수를 결정짓는다. (6월에도) 기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름이 되면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올해는 기온이 평균보다 낮았다. 긴꼬리 올빼미는 날씨와 먹잇감의 수급에 따라 취미업수림을 이주해 다닐 것이다. 들쥐의 수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급감할 때마다 올빼미들은 남쪽으로 흩어진다. 겨울에는 설치류가 눈 밑에 숨기 때문에 주로 새를 사냥한다. 이 기간에는 새들이 먹이의 90%를 차지한다. 가끔은 버들레조 같은 큰 새도 사냥한다. 하지만 여름에 새끼를 키울 때는 들쥐와 다른 설치류에만 의존한다. (3일) 동안 눈이 내리고 난 후라 날씨가 맑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들쥐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쳐서 올빼미들이 둥지짓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일주일 후, 타다시는 현지의 조류학자로부터 숲에 설치한 새집에 긴꼬리 올빼미 한 쌍이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開いてるから、ハンティングしやすい。 긴꼬리 올빼미는 좀처럼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공적인 새집에서 행복한 가족을 꾸렸다. 나무에 사다리를 대자 올빼미가 갑자기 새장 밖으로 날아오른다. 암컷이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새 집 안에서 새끼를 품고 있던 중이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새장 안에는 생후 3주가량 된 새끼 2마리가 있다. 암컷은 나뭇가지조차 깔지 않고 맨바닥에 알을 낳았다.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알을 낳는다. 먹잇감을 구하기 쉬운 해에는 10개에서 12개의 알을 낳고 최대 7마리가 부화하니 이번에는 적게 낳은 편이다. 긴꼬리 올빼미는 다른 올빼미에 비해 눈 주위에 원반형 깃털이 훨씬 작다. 이 올빼미의 얼굴이 전형적인 야행성 올빼미보다 더 좁다는 뜻이다. 꼬리는 길고 둥글어서 올빼미보다 매에 가깝다. 이런 특징은 긴 점박이 올빼미 같은 야행성 올빼미 종과 비교할 때 매우 두드러진다.
수컷은 암컷과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사냥하느라 바쁘다.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잡아다주고 다시 떠난다. 암컷은 혼자 알을 품는데 일단 부화하면 새끼들을 약 2주 동안 품어준다. 생후 3주 된 새끼들은 식욕이 엄청나서 계속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암컷은 하루 종일 거의 매시간 먹이를 먹인다. 암컷이 새끼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수컷이 암컷과 새끼들을 위한 먹이를 전부 제공한다. 암컷의 큰 몸은 알과 새끼들을 품기에 충분한 온기를 발생시킨다. 밤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곳에 사는 야행성 종들의 특징이다. 새끼들은 벌써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작은 설치류를 사냥하려면 민첩함과 기동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몸집이 작은 수컷이 사냥에 더 유리하다. 새끼들의 먹이 중 90%가 들쥐지만 단순한 메뉴에도 결코 실증을 내지 않는다. 긴꼬리 올빼미는 자기 영역에서 둥지를 짓고 사냥하는 다른 맹금류에게 놀랍도록 관대하다. 새매와 다른 올빼미들이 둥지 반경 500m 이내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북방올빼미 같은 작은 종은 이 올빼미를 피한다. 종종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새끼들의 모험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날개는 아직 어리다. 둥지 밖으로 몸을 내밀고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 기다림에 지쳐 눈을 감기 시작하더니 위태로운 자세로 잠들어 버린다. 다행히 부모들이 주위에 있을 때 새끼들을 공격할 만한 포식자는 거의 없다. 이기하세요. 어이. 타다시는 올빼미의 주된 사냥터인 빈트의 나무 근처에 은신처를 세우기로 했다. 수컷은 아래쪽에 있는 먹잇감을 낚아채기 전에 높은 위치라는 이점을 이용한다. 타다시는 긴꼬리 올빼미의 독특한 사냥 기술을 자세히 촬영하고 싶어 한다. 수컷은 낮에도 사냥하지만 들쥐 같은 포유류가 활동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사냥하는 걸 선호한다. 긴꼬리 올빼미의 영역은 꽤 넓어서 올빼미 네 쌍의 영역이 20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낮에 활동적인 맹금류와 달리 올빼미에게는 먹이를 저장할 모이 주머니가 없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적은 양을 사냥해야 한다. 번식기의 수컷은
들쥐와 밧줄을 잡는 데 집중한다. 한때는 긴꼬리 올빼미의 수가 노르웨이 레밍의 개체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 레밍은 먹이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수컷은 매처럼 재빨리 사냥감 위로 달려든다. 긴꼬리 올빼미는 몇 달 동안 수천 마리의 들쥐를 사냥한다. 사촌벌인 일본의 야행성 긴 점박이 올빼미와 비교하니 큰 차이점이 드러난다. 긴 점박이 올빼미의 오른쪽 귀는 왼쪽 귀보다 훨씬 크고 더 위쪽에 있다. 덕분에 야행성 종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리만으로 사냥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올빼미가 소리 없이 나는 것은 지면 가까이에서 소리에 의지해 사냥할 때 중요하다. 반면 긴꼬리 올빼미는 귀가 작고 대칭적이라 사냥감을 찾을 때 시각에 더 의존한다. 수컷은 날개를 접어 유선형의 몸을 만든 후 돌진한다. 그리고는 목표물을 정확히 잡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꿔서 먹잇감을 향해 부드럽게 접근한다. 시각에 의존하면 해가 지지 않는 여름에 사냥할 때 유리하다. 들쥐의 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올빼미들은 시각을 더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들쥐가 많은 해에는 1헥타르당 350마리에 달하기도 한다.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발톱을 펼치고 다리를 앞으로 뻗고 공격하는 동안 눈을 감는다. 타다시는 긴꼬리 올빼미의 사냥을 더욱 자세히 촬영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올빼미는 깃털이 부드럽지만 흰 올빼미나 긴꼬리 올빼미 같은 북극권의 종들은 깃털이 뻣뻣하고 몸에 밀착돼 있다. 올빼미는 모든 새 중에 눈이 가장 앞쪽으로 몰려 있고 부리는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서 들판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앞으로 향한 눈은 쌍안경 같은 시야를 제공하고 두 눈은 물체의 거리를 가늠하는 데 사용된다. 먹이를 잘라먹는 주행성 맹금류와 달리 올빼미들은 보통 먹이를 한 입에 삼킨다. 뼈나 털, 깃털처럼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소장에서 압축되어 천천히 단단한 덩어리가 된다. 먹이를 먹고 이 덩어리를 뱉어내기까지는
약 8시간이 걸린다. 올빼미는 지상 1m쯤에서 속력을 늦추는데 날개는 브레이크처럼 꼬리는 방향타처럼 이용해서 목표물을 공격하기 전에 굽이쳐 움직인다. 드디어 긴꼬리 올빼미의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해낸 타다시는 몹시 흥분한 것 같다. いや、うまくいきました。ああ、やっぱり早い。さあっていう感じだね。もう今までいろんな袋を撮影してるけど、一番早いね。もう圧倒的に早い。まあ大高やハイタカも撮影したことあるけど、やっぱ本当それ並みのスピードですね。高波ですね。さすがですね。そうですか。 타다시의 다음 과제는 올빼미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을 촬영하는 것이다. (6월) 초 새끼는 아직 날지 못하지만 안전한 둥지를 떠나 바깥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때가 됐다. 변화를 위해 어미는 들쥐가 아니라 깃털에 갓난살을 물고 있다. 미숙한 10대처럼 새끼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새끼를 둥지에서 끌어내려면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새끼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미는 새끼를 먹이는 대신 둥지에서 먼 곳에서 음식을 물고 있다. 새끼를 날게 할 방법이 없다. 어미가 둥지 근처에서 날면서 유혹적으로 먹이를 흔들지만 새끼는 여전히 떠나기를 거부한다. 마지막 도약을 하기에는 너무 긴장한 것 같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갑자기 비가 몰아친다. 다음 날 타다시가 가보니 둥지는 비어 있었다. 일단 둥지를 떠나도 앞으로 몇 달간 근처에 머무르면서 계속 부모가 주는 먹이를 먹을 것이다. 아직 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다. 이 시기가 다른 맹금류의 공격에 가장 취약할 때이다. 특히 수리부엉이가 위험하다. 이제 암컷도 사냥에 합류한다. 수컷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많이 자란 새끼들의 요구에 맞는 큰 사냥감을 운반할 수 있다.
새끼들은 간신히 날개를 퍼덕이는 수준이라 앞으로 2달간 부모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새끼들은 8월 말이 돼야 독립해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기술은 이미 익혔다. 머리를 사냥감에 맞춰 움직일 수 있고 날개도 펼 수 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다른 새들도 짧은 여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가파른 벼랑과 바위 돌출부는 둥지를 짓고 있는 수백 쌍의 새가락 갈매기들로 붐비고 있다. 서식지 중심지에 둥지를 짓고 유지하는 것은 가장자리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좋은 장소는 오래된 짝들이 차지하고 있다. 새가락 갈매기는 평생 정절을 지키는데 21년이나 지속되기도 한다. 5월, 암컷은 2-3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들이 부화하자 부모들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교대로 작은 생선과 까나리, 갑각류를 가지고 돌아온다. 서식지의 중심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흰꼬리 수리가 계속 새끼를 낚아채려고 벼랑 주위를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가락 갈매기는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포식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다. 흰꼬리 수리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맹금으로 겨우 5,000쌍이 새끼를 낳는다. 그중 노르웨이에 개체수가 가장 많아서 2,000쌍이 산다. 지중해와 유럽 지역에서만 새끼를 낳았었지만 오랜 박해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었다. 최근에는 전기줄이나 풍력발전용 터빈 등으로 인해 죽는 경우도 많다. 흰꼬리 수리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큰 둥지를 짓는다. 암컷은 평균 2개의 알을 낳고 약 6주 동안 알을 품는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흰꼬리 수리는 이주하지 않는다. 새끼가 부화하면 부모는 10주 동안 교대로 먹이를 먹인다. 폭이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고 먹이를 찾아 숲과 벼랑 위를 날아다닌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만 해조와 물새, 물고기, 올빼미를 포함한 다른 맹곤류도 사냥한다. 가장 큰 올빼미과인 수리부엉이는 노르웨이에서 새끼를 낳지만 둥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노르웨이의 조류학자인 에스펜달은 10년 넘게 올빼미를 연구해왔다.
그가 타다시를 외딴 섬에 있는 수리부엉이의 서식지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에 처했었지만 현재 노르웨이에만 3,000쌍이 산다. 이 장소는 물새들이 많아서 포식자들에게 매력적이다. 흰꼬리 수리도 풍부한 먹잇감에 이끌려왔다. 수리부엉에게는 천적이 별로 없다. 흰꼬리 수리와 검독수리만이 수리부엉이의 새끼를 공격한다고 한다. 수리부엉이는 영역 침범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들은 둥지에 있는 흰꼬리 수리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다른 맹금류를 죽일 수 있다. 수리부엉이는 가장 큰 올빼미과로 독수리보다도 크다. 성숙기의 암컷은 몸무게가 4,000kg이 넘는다. 수리부엉이는 인상적인 주황색 눈과 귓가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 홍채는 빛을 감자는 세포가 많아서 빛이 적어도 잘 볼 수 있지만 색은 잘 구별하지 못한다. 구애기간에만 짝지어 다니고 보통은 혼자 지내지만 평생 같은 상대와 짝짓기를 한다. 나무보다는 바위 틈에 둥지를 짓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오! こんなとこに 먹이의 수급에 따라 암컷은 1개에서 4개의 알을 낳으며 부화한 후 2주 동안 새끼를 품고 있는다. 생후 4주까지의 새끼는 여우나 흰꼬리 수리, 검독 수리의 공격에 취약하다. すごい顔してるね。きついね。 보송보송한 회색 깃털은 바위 틈에서 완벽한 위장 효과를 낸다. この鳥は目だよ。 새끼는 다가가면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숨으려고 한다. 이 녀석은 생후 5주로 날때가 가까워졌다. 많은 맹금류들처럼 새끼가 둥지에서 죽는 건 흔한 일이며 그럴 경우 살아남은 형제들에게 먹힌다. 새끼들이 태어난 지 한 달쯤 되면 암컷도 사냥을 돕는다. 수리부엉이는 울창한 숲보다 탁 트인 평지를 선호한다. 사냥 영역은 10km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올빼미종과 맹금류를 사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포유류에 집중한다. 토양 어디에서나 설치류떼가 만든 수백 개의 구멍이 보인다. 수년에 걸쳐 들쥐와 레밍이 만든 초목 아래 좁은 이동 네트워크이다. 설치류는 올빼미들의 식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참매와 독수리, 송골매 같은 새들의 먹이에서는 3분의 1을 차지한다. This area is special. Like it's got a numerous population of water voles. So, and it's one more thing that's important, and that is that there is not many people here. They are sort of undisturbed. It's not easy to get here. You have to go by boat, and no roads. Very few people come here. Yeah, この辺 sort of は wilderness. 特別だっていうんですよね。 타다시는 수리부엉이 새끼가 날아오르는 걸 촬영하기 위해 은신처를 지었다.
은신처는 새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둥지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다. 아직 햇빛이 있지만 올빼미들이 활동하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 타다시는 부모새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생후 6주째의 새끼는 끊임없이 자라는 중이다. 타다시가 수리부엉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새끼는 2주는 더 있어야 날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있다. 새끼가 걸어서 둥지를 나온다. 날 수 있게 된 후에도 부모들이 3주 이상은 돌보게 될 것이다. 다음 날 타다시와 에스펜은 새끼가 간 곳을 알아내려 애쓴다. 새끼는 좀처럼 멀리 가진 않지만 꽤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はい。おお、さすが。 원래 둥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새끼가 발견됐다. どこですか？おお、ほうほうほう。はいはい。ああ。よくまあここまで来たもんだな。Thank you. しかし足が達者だね。 새끼는 깃털을 부풀려 날개를 펴고 부리를 부딪혀 큰 소리를 내며 위협 전술을 펼친다. あ、怒ってる。あ、もう翼も結構。うん。おお。へえ。 어리지만 벌써 치명적인 발톱을 자랑한다. 歩くのも達者だりね。いやでもすごい顔してるね。この産毛がね取れるとガラッと変わっちゃうからね。これまた今日中にどこ行っちゃうかわかんないね。うん。遠くまで行く。うん。Thank you. 에스펜은 바람이 부는 쪽에 은신처를 세우면 부모가 새끼를 먹이는 모습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오케이. 저녁이다. 새끼는 덤불 속에 숨어 있다.
지금은 밤 10시지만 아직도 햇빛이 있다. 새끼가 한 번 더 움직인다. 회색 깃털이 초목을 배경으로 또렷하게 보인다. 안전한 바위 틈을 1m 앞두고 멈춰선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 타다시는 새 한 마리가 새끼에게 달려드는 걸 알아챈다. 가 성숙기에는 흰꼬리 수리이다. 새끼는 더 큰 포식자를 당해내지 못한다. 모든 게 몇 분 만에 끝났다. 타다시는 방금 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本当に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しね、驚きましたね。最初はね、わしがバッと入ってきた時に親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バッと抑え込んで食べて、静止した瞬間にわしだと思ってね、これはえら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でももう一人の自分はこれはものすごい瞬間なんだっていうね、もう一人の自分がいて、でそこでできるだけ冷静になるように心がけながら撮影したわけですけどもね。でもやっぱりその間も非常に複雑ですよ。やっぱりこう巣から巣立ってってね、歩いていって、でもう200メーター以上も歩いて、それでこう隠れて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でそれをこう取ってたわけで、そこに親が来て餌を渡したり、そういうのを実は取りたかったわけで、それが全くね何もできないうちに今度はそのハンティングされちゃったわけですよね。でもね、やっぱりあれをね、ヒナを取ったワシがまた若鳥なんですよ。多分巣立って2年か3年ぐらいの若鳥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彼らもこの大人になるまでにね、どれだけの数が生き残るかって言ったらほんの少数なんですよね。2年3年経ってても、そのなんかこう生き様っていうかねこれを食わなきゃ俺は死ぬんだみたいなね、そういうところを垣間見たという。で生まれてすぐに死んでしまうヒナもいる、餌になってしまうと、これが現実なんだと。でそこに遭遇した自分は本当にこう運がいい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本当の野生の瞬間に立ち会えたなと。全く意図しない野生の瞬間、これもまた自然の撮影の奥深いところでしょうね。
타다시는 방금 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本当に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しね、驚きましたね。最初はね、わしがバッと入ってきた時に、親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バッと抑え込んで食べて、静止した瞬間にわしだと思ってね、これはえら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でも、もう一人の自分は、これはものすごい瞬間なんだっていうね、もう一人の自分がいて、で、そこで、できるだけ冷静になるように心がけながら、撮影したわけですけどもね。でも、やっぱり、その間も非常に複雑ですよ。やっぱり、巣から巣立ってってね、歩いていって、で、もう200メーター以上も歩いて、それで、隠れて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で、それを、取ってたわけで、そこに親が来て餌を渡したり、そういうのを実は取りたかったわけで、それが全くね、何もできないうちに、今度はハンティングされちゃったわけですよね。でもね、やっぱり、あれをね、ヒナを取ったワシがまた若鳥なんですよ。多分、巣立って、2年か3年ぐらいの若鳥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彼らもこの大人になるまでにね、どれだけの数が生き残るかって言ったらほんの少数なんですよね。2年3年経ってても、その生き様っていうかねこれを食わなきゃ俺は死ぬんだみたいなね、そういうところを垣間見たという。で、生まれてすぐに死んでしまうヒナもいる。餌になってしまうと。これが現実なんだと。そこに遭遇した自分は、本当に、運がいい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本当の野生の瞬間に立ち会えたなと。全く意図しない野生の瞬間。これもまた自然の撮影の、그런데 포기하려는 순간 기회가 왔다. 어느 날 저녁, 타다시가 숲에서 돌아가던 길에 긴 꼬리 올빼미가 눈앞을 지나갔다. 즉시 차를 세우고 올빼미를 쫓기 시작한다. 近いぞ。泣いてる泣いてる。近いぞ。いた。 새소리가 들린다. 가까운 곳에 있다. 마침내 타다시는 긴 꼬리 올빼미를 발견했다. 折れてると思う。あんまり高くないと思う。날개 끝이 뾰족해서 올빼미라기보다는 매처럼 보인다. 나뭇가지에 앉을 때도 매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고 꼬리를 든다. 수컷은 암컷보다 한 달 전에 도착해서 소리를 내고 나무 위를 날아다니면서 영역을 구축한다. 쇠부엉이 같은 초원의 올빼미들과 달리 대부분의 숲올빼미들은 야행성이다. 하지만 긴꼬리 올빼미는 독특하게도 낮에 활동한다. 여름이면 24시간 활동하는 들쥐 같은 작은 설치류를 사냥한다. 좀 綺麗な袋だね。黒い線があってね、白くて。いや、それ初めてですよ。初めて来たんですからね。ここ来なきゃ見らんないんだから。いや、感動しました。
올빼미는 먹이를 구하기 쉬워야만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날씨를 포함한 많은 요소들과 먹잇감이 되는 들쥐가 개체수를 결정짓는다. (6월에도) 기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름이 되면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올해는 기온이 평균보다 낮았다. 긴꼬리 올빼미는 붐비고 있다. 서식지 중심지에 둥지를 짓고 유지하는 것은 가장자리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좋은 장소는 오래된 짝들이 차지하고 있다. 새가락 깔매기는 평생 정절을 지키는데 21년이나 지속되기도 한다. 5월, 암컷은 두세 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들이 부화하자 부모들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교대로 작은 생선과 까나리, 갑각류를 가지고 돌아온다. 서식지의 중심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흰꼬리 수리가 계속 새끼를 낚아채려고 벼랑 주위를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가락 깔매기는 때를 지어 날아다니며 포식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다. 흰꼬리 수리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맹금으로 겨우 5,000쌍이 새끼를 낳는다. 그중 노르웨이에 개체수가 가장 많아서 2,000쌍이 산다. 지중해와 유럽 지역에서만 새끼를 낳았었지만 오랜 박해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었다. 최근에는 전깃줄이나 풍력발전용 터빈 등으로 인해 죽는 경우도 많다. 흰꼬리 수리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큰 둥지를 짓는다. 암컷은 평균 2개의 알을 낳고 약 6주 동안 알을 품는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흰꼬리 수리는 이주하지 않는다. 새끼가 부화하면 부모는 10주 동안 교대로 먹이를 먹인다. 폭이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고 먹이를 찾아 숲과 벼랑 위를 날아다닌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만 해조와 물새, 일본의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타다시 시마다는 희귀하고 특별한 새를 찾아 세계를 여행해왔다. 그는 북극에서 가장 아름답고 숙련된 사냥꾼인 올빼미를 찾아 노르웨이에 왔다. 지금은 여름이라 산과 초원에 햇빛이 내리쬐다. 산꼭대기 호수의 얼음이 녹아 강의 유량도 늘었다. 해가 지지 않는 몇 달 동안 올빼미들은 낮에도 사냥을 할 것이다. 긴꼬리 올빼미가 숲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잇감을 낚아채는 모습은 장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올빼미과인 수리부엉이는 이곳에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무사히 성숙기에 이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권에 위치하지만 서부야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지 않는다. 노르웨이 서부해안 근처를 지나가는 멕시코 만류 덕분에 혹독한 기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 난류는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노르웨이는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나 높다. 이 정도로 북극권에 가깝다면 보통은 척박한 툰드라 지대이겠지만 이곳은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다. 노르웨이의 37%는 나무로 뒤덮여 있다.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타다시 시마다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60km나 펼쳐진 숲으로 향하고 있다. 何しろね、広大な感じがしますね。緑の上に白い山がバーッとあるっていうのがね、これがやっぱり北極圏だな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 타다시에게 노르웨이는 매혹의 대상이다. 단순히 장엄한 풍경 때문만은 아니다. 여름이면 많은 수의 쥐어 지나가는 멕시코 만류 덕분에 혹독한 기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 난류는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노르웨이는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나 높다. 이 정도로 북극권에 가깝다면 보통은 척박한 툰드라 지대이겠지만 이곳은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다. 노르웨이의 37%는 나무로 뒤덮여 있다.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타다시 시마다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60km나 펼쳐진 숲으로 향하고 있다. 何しろね、広大な感じがしますね。緑の上に白い山がバーッとあるっていうのがね、これがやっぱり北極圏だな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 타다시에게 노르웨이는 매혹의 대상이다. 단순히 장엄한 풍경 때문만은 아니다. 여름이면 많은 수의 쥐와 들쥐, 레밍이 새들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올빼미들의 안식처이다. 열한 종의 올빼미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는다. 타다시가 노르웨이에 오고 싶어 한 것도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6종만 새끼를 낳는다. 타다시는 올빼미들이 여름에 새끼를 키울 동안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 한다. 한여름의 이곳은 자정에도 해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야행성인 올빼미들을 촬영할 수 있다. 그는 가장 작은 숲 올빼미 중 하나인 북방 올빼미를 촬영하기 위해 소나무와 자작나무 사이에 은신처를 지었다. 이 비밀스러운 올빼미는 버려진 까막딱따구리의 구멍에만 둥지를 짓고 わしがバッと入ってきた時に親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バッと押さえ込んで食べて、静止した瞬間にわしだと思ってね、これはえら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ちゃった。でももう一人の自分はこれはものすごい瞬間なんだっていうね、もう一人の自分がいて、
で、そこで、できるだけ冷静になるように心がけながら、まあ、撮影したわけですけどもね。でも、やっぱり、その間も非常に複雑ですよ。やっぱり、こう、巣から巣立ってってね、歩いていって、で、もう200メーター以上も歩いて、それで、こう、隠れて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で、それを、こう、取ってたわけで、そこに親が来て、餌を渡したり、そういうのを、まあ、実は、取りたかったわけで。それが全くね、何もできないうちに、今度はその、ハンティングされちゃったわけですよね。うん。でもね、やっぱり、あれをね、ヒナを取ったワシがまた若鳥なんですよ。多分、巣立って、まあ、2年か3年ぐらいの若鳥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彼らも、この大人になるまでにね、どれだけの数が生き残るかって言ったら、ほんの少数なんですよね。うん、2年3年経ってても。そのなんか、こう、生き様っていうかね、これを食わなきゃ俺は死ぬんだみたいなね、そういうところを垣間見たという。で、生まれてすぐに死んでしまうヒナもいる。餌になってしまうと。これが現実なんだと。でそこに遭遇した自分は、本当に、こう、運がいい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本当の野生の瞬間に立ち会えたなと。全く意図しない野生の瞬間。これもまた自然の撮影の奥深いところでしょうね。머리를 사냥감에 맞춰 움직일 수 있고 날개도 펼 수 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다른 새들도 짧은 여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가파른 벼랑과 바위 돌출부는 둥지를 짓고 있는 수백 쌍의 새가락 갈매기들로 붐비고 있다. 서식지 중심지에 둥지를 짓고 유지하는 것은 가장자리보다 훨씬 어렵다. 가장 좋은 장소는 오래된 짝들이 차지하고 있다. 새가락 갈매기는 평생 정절을 지키는데 21년이나 지속되기도 한다. 5월, 암컷은 두세 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들이 부화하자 부모들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교대로 작은 생선과 까나리, 갑각류를 가지고 돌아온다. 서식지의 중심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흰꼬리 수리가 계속 새끼를 낚아채려고 벼랑 주위를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가락 갈매기는 때를 지어 날아다니며 포식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다. 흰꼬리 수리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맹금으로 겨우 5,000쌍이 새끼를 낳는다. 그중 노르웨이에 개체수가 가장 많아서 2,000쌍이 산다. 지중해와 유럽 지역에서만 새끼를 낳았었지만 오랜 박해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었다. 최근에는 전기줄이나 풍력발전용 터빈 등으로 인해 죽는 경우도 많다.
흰꼬리 수리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큰 둥지를 짓는다. 암컷은 평균 2개의 알을 낳고 약 6주 동안 알을 품는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흰꼬리 수리는 새끼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미는 새끼를 먹이는 대신 둥지에서 먼 곳에서 음식을 물고 있다. 새끼를 날게 할 방법이 없다. 어미가 둥지 근처에서 날면서 유혹적으로 먹이를 흔들지만 새끼는 여전히 떠나기를 거부한다. 마지막 도약을 하기에는 너무 긴장한 것 같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갑자기 비가 몰아친다. 다음 날 타다시가 가보니 둥지는 비어 있었다. 일단 둥지를 떠나도 앞으로 몇 달간 근처에 머무르면서 계속 부모가 주는 먹이를 먹을 것이다. 아직 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다. 이 시기가 다른 맹금류의 공격에 가장 취약할 때이다. 특히 수리부엉이가 위험하다. 이제 암컷도 사냥에 합류한다. 수컷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많이 자란 새끼들의 요구에 맞는 큰 사냥감을 운반할 수 있다. 새끼들은 간신히 날개를でも綺麗な袋だね。黒い線があってね、白くて。もういや、それ初めてですよ。初めて来たんですからね。ここ来なきゃ見らんないんだから。いや、感動しました。 올빼미는 먹이를 구하기 쉬워야만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날씨를 포함한 많은 요소들과 먹잇감이 되는 들추가 개체수를 결정짓는다. (6월에도) 기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름이 되면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올해는 기온이 평균보다 낮았다. 긴꼬리 올빼미는 날씨와 먹잇감의 수급에 따라 취미업수림을 이주해 다닐 것이다. 들추의 수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급감할 때마다 올빼미들은 남쪽으로 흩어진다. 겨울에는 설치류가 눈 밑에 숨기 때문에 주로 새를 사냥한다. 이 기간에는 새들이 먹이의 90%를 차지한다.
가끔은 버들레조 같은 큰 새도 사냥한다. 하지만 여름에 새끼를 키울 때는 들쥐와 다른 설추리에만 의존한다. 3일 동안 눈이 내리고 난 후라 날씨가 맑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들쥐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쳐서 올빼미들이 둥지짓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일주일 후, 타다시는 현지의 조류학자로부터 숲에 설치한 새집에 긴꼬리 올빼미 한 쌍이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空いてるからハンティングしやすい 긴꼬리 올빼미는 좀처럼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공적인 새집에서 행복한 가족을 꾸렸다. 나무에 사다리를 대자 올빼미가 갑자기 새장 밖으로 날아오른다. 암컷이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새 집안에서 새끼를 품고 있던 중이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주 동안 알을 품는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흰꼬리 수리는 이주하지 않는다. 새끼가 부화하면 부모는 10주 동안 교대로 먹이를 먹인다. 폭이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고 먹이를 찾아 숲과 벼랑 위를 날아다닌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만 해조와 물새, 물고기, 올빼미를 포함한 다른 맹곤류도 사냥한다. 가장 큰 올빼미과인 수리부엉이는 노르웨이에서 새끼를 낳지만 둥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노르웨이의 조류학자인 에스펜달은 10년 넘게 올빼미를 연구해왔다. 그가 타다시를 외딴 섬에 있는 수리부엉이의 서식지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에 처했었지만 현재 노르웨이에만 3,000쌍이 산다. 이 장소는 물새들이 많아서 포식자들에게 매력적이다. 흰꼬리 수리도 풍부한 먹잇감에 이끌려왔다. 수리부엉에게는 천적이 별로 없다. 흰꼬리 수리와 검독수리만이 수리부엉이의 새끼를 공격한다고 한다. 수리부엉이는 영역 침범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들은 둥지에 있는 흰꼬리 수리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다른 맹검류를 죽일 수 있다. 수리부엉이는 가장 큰 올빼미과로 독수리보다도 크다. 성숙기의 암컷은 몸무게가 4,000kg이 넘는다. 수리부엉이는 인상적인 주황색 눈과 귓가에 깃털을 가지고 있다. 홍채는 빛을 감자는 세포가 많아서 빛이 적어도 잘 볼 수 있지만 색은 잘 구별하지 못한다. 구애 기간에만 짝지어 다니고 보통은 혼자 지내지만 평생 같은 상대와 짝짓기를 한다. 수컷은 날개를 접어 유선형의 몸을 만든 후 돌진한다. 그리고는 목표물을 정확히 잡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꿔서 먹잇감을 향해 부드럽게 접근한다.
시각에 의존하면 해가 지지 않는 여름에 사냥할 때 유리하다. 들쥐의 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올빼미들은 시각을 더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들쥐가 많은 해에는 1헥타르당 350마리에 달하기도 한다.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발톱을 펼치고 다리를 앞으로 뻗고 공격하는 동안 눈을 감는다. 타다시는 긴꼬리 올빼미의 사냥을 더욱 자세히 촬영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올빼미는 깃털이 부드럽지만 흰 올빼미나 긴꼬리 올빼미 같은 북극권의 종들은 깃털이 뻣뻣하고 몸에 밀착돼 있다. 올빼미는 모든 새 중에 눈이 가장 앞쪽으로 몰려 있고 부리는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서 들판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앞으로 향한 눈은 쌍안경 같은 시야를 제공하고 두 눈은 물체의 거리를 가늠하는 데 사용된다. 먹이를 잘라먹는 주행성 맹금류와 달리 올빼미들은 보통 먹이를 한 입에 삼킨다. 올빼미 같은 숲올빼미들과 달리 초원의 올빼미들은 종종 낮에 활동한다. 쇠부엉이는 겨울이면 일본과 유럽으로 이주하지만 4월이 되면 번식을 위해 노르웨이로 돌아온다. 이들은 설치류를 찾아 초원을 낮게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찾으면 바로 달려든다. 쇠부엉이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 청각과 시각을 이용한다. 타다시는 가장 특별한 올빼미를 촬영하러 가는 중인데 바로 외모가 매와 흡사한 긴꼬리 올빼미다. 주로 자작나무 숲에 둥지를 짓는다. 타다시는 긴꼬리 올빼미 둥지를 찾는 걸 도와줄 현장 연구자를 만나기로 했다. 북방 올빼미와 달리 긴꼬리 올빼미는 울창한 침엽수림을 피해 자작나무나 사시나무 숲의 빈터를 찾는다. 우선 둥지의 주인을 찾으면 그가 둥지까지 안내해 줄 것이다. 긴꼬리 올빼미는 종종 딱따구리의 구멍에 둥지를 지으며 까마귀와 다른 맹금의 오래된 둥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다시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서 구멍을 발견했다. いや、こういうところもやるんですよね。データで見ると。ほらほら、こうスポットになってるでしょ。ほら、へこんでるでしょ。こういうところも巣にす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オナガフクロウはね。うん。さっき向こうから見た時に、おっと思ったんだけど、まあね、なかなかこっちの注文通りにはいかないってことだね。惜しいな。